현숙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마, 이게 뭐냐? 어머님, 서류 안에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작은 아들 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 소유주가 형수님이라고? 네, 맞아요. 어머님 건물 옆에 있던 그 건물이요. 5년 전에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당시 8억이었는데 지금은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순자가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현숙이 앞치마를 벗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20년 동안 건물 관리 시키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던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모처럼 부렸던 며느리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주인공의 따뜻한 응원, 화이팅! 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현숙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고등어구이 냄새와 나물 무침의 참기름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상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혜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8배 나이답게 머리는 새하얗게 샜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라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제사 준비는 물론 현숙이 혼자 다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동안 작은 동서 미라는 안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사상을 차리고 지방을 붙이고 절을 올리는 것도 현숙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딸 지은이도 대학 기숙사에서 시험 기간이라 오지 못했죠. 순자가 민호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형 대신 제사를 잘 모셔줘서 고맙구나.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미라가 시어머니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민호가 형님 없어도 제사 완벽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형님 해외 발령 나가셨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순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은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숙이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당당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죠. 현숙이 식탁 한가운데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습니다. 현숙아, 그게 뭐냐? 제사 끝났으면 설거지나 하지 않고 왜 거기 서 있어? 현숙이 봉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제가 관리해드린 건물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미라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현숙을 번갈아 쳐다봤죠. 민호가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보던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맨 위에 적힌 소유주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박현숙. 그의 형수 이름이었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은 내 명의인데. 현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해 보세요. 서방님, 명의 건물 말고요. 바로 옆 건물이요. 5년 전에 경매로 나왔을 때 제가 낙찰받았어요. 그때 8억이었는데 지금은 25억 정도 시세래요.
순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식혜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거짓말하지 마. 현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근린상가, 꼬마 빌딩. 총 3건의 부동산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제가 20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건물 관리하는 법, 세입자 다루는 법, 시세 보는 법.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가 어떻게.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하녀처럼 부렸던 며느리가 어느새 자신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숙이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둘렀던 그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와 간장 얼룩이 여기저기 배어 있었죠. 어머님,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건물주 됐습니다. 현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순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현숙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20년간의 며느리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2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32의 현숙은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따뜻한 날이었죠. 남편 민수가 현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좀 까다로우셔도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금방 좋아하실 거야.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이란 늘 그리운 존재였습니다. 따뜻한 시댁 식구들과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대문을 열자 넓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역자 기와집에 정원수가 정갈하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대청마루에 서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너라. 이제부터 내가 이 집 큰 며느리다. 현숙이 공손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는 적당하고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손은 거칠지 않았지만 악력은 있어 보였죠. 회사 다닌다며? 네, 어머님.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격리가 뭐가 대수냐? 이 집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다.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버는 것보다 집안 살림 제대로 꾸리는 게 중요해. 알겠지? 현숙의 얼굴이 굳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현숙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바로 그때 안쪽 방에서 작은 아들 민호 부부가 나왔습니다. 민호의 아내 미라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죠. 우리 손주 일어났구나. 할머니한테 와봐. 순자가 아기를 받아 안으며 연신 뺨을 비볐습니다. 현숙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미라가 현숙에게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저는 윤미라예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집안일은 언니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현숙이 당황스러웠지만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동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현숙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한쪽에는 옷장과 화장대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서랍장을 열어보였죠. 여기 이 집안 제사 지내는 법이랑 명절 음식 만드는 법 다 적어뒀다. 내일부터 외워.
큰 며느리는 제사를 책임져야 하는 법이야. 작은 며느리는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이젠 내가 다 맡아야지.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상석에 앉았고 민호 가족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숙은 주방에서 밥을 퍼날랐습니다. 민수가 아내 옆에 앉으려 하자 순자가 제지했죠. 민수야, 너는 이쪽에 앉아. 며느리는 주방 가까운 데 앉아야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 식사 내내 현숙은 반찬을 더 갖다 주고 물을 따르느라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아기 핑계로 방에 들어가 버렸고 현숙 혼자 설거지를 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현숙은 안방에서 민수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듯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좀 엄하시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조금만 참아줘.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싶었죠. 이튿날부터 현숙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수발을 들고 청소와 빨래를 했죠. 회사는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다행히 상사가 이해해줘서 10시 출근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6시에 집을 나서려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살은 빠지고 다크서클은 짙어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숙이 친구 은혜를 만났습니다. 은혜는 대학 동창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은혜가 현숙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언니, 한 달 만에 완전히 딴 사람 됐네. 무슨 일 있어? 현숙이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끝없는 집안일, 작은 동서의 무관심. 은혜는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그건 시집살이가 아니라 무보수 가정부잖아.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 나오기 전에 대책 세워야 해. 무슨 대책? 언니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 월급 받으면 일부는 무조건 거기 넣고 나중을 대비해야지.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의 말이 옳았습니다. 친정 부모도 없는 그녀에게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뿐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빨리 아들 낳아야지. 이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하지만 10개월 뒤 현숙이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죠. 딸이라니.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병원에서 돌아온 현숙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미라는 아들을 또 낳았고 순자는 손주만 돌봤죠. 그날 밤 현숙은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10년이 흘렀습니다. 현숙의 딸 지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현숙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있었죠. 순자가 며느리더러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가 밖에 나돌아다니면 집안 채통이 서질 않아. 당장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현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순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여보, 정신 차려. 현숙이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현숙이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는 해외 출장 중이라 급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 때문에 지방이라 저녁에야 올 수 있다고 했죠. 결국 장례 절차는 현숙이 혼자 도맡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수의를 준비하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충격으로 안방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죠. 사흘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는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숙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죠. 민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첫날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내가 없는데 혼자 다 준비했다며? 현숙은 남편 품에서 겨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흘 동안 참았던 슬픔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민수가 아내의 거친 손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좀 쉬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지만 현숙은 쉴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밀려들어왔고 음식은 끊임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미라는 아이들 핑계로 빈소에만 앉아 있었죠. 장례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이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 빈 복도에는 국화꽃 냄새만 남아 있었죠. 순자가 가족들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와 민호, 현숙과 미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이제 아버지 없으니 내가 가장이다. 재산 정리 얘기를 해야겠어. 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순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이 집하고 상가 건물 하나야. 상가는 3층짜리인데 지금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와.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라도 남편을 힐끗 쳐다봤죠.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그대로 둘 거고 상가 건물 관리는 현숙이 내가 맡아라. 현숙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요? 제가 건물 관리를요? 그래. 너는 10년 동안 집안 살림 제대로 꾸려왔잖니. 월세 받고 세입자 관리하고 건물 수리하는 것도 내가 다 해. 통장이랑 도장도 내가 너한테 맡길게.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일도 배웠잖아요.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는 회사 일이나 잘해. 건물 관리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야. 현숙이가 시간도 많고 꼼꼼하니까 딱이지. 민수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현숙이 집안일도 바쁜데 건물 관리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숙아, 내 말 잘 들어. 이 건물 관리 제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 명의로 다 넘겨줄 거야. 나 죽으면 이 건물은 내 거다. 알겠지? 현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 명의의 건물이라니. 10년 동안 시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아온 보람이 드디어 생기는 건가 싶었죠. 어머님, 정말 제 명의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큰 며느리한테 거짓말하겠니? 너는 10년 동안 고생했어.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은 너야. 민호는 아들이지만 너만큼 집안일 신경 쓰지 않았잖아. 내가 다 안다. 현숙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민호와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현숙은 건물 관리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통장, 도장, 건물관리 장부까지 모두 그녀 손에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당부했죠. 월세는 매달 5일까지 다 받아서 내 통장에 넣어. 관리비나 수리비 나가는 것도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영수증은 꼭 챙겨둬야 해. 현숙은 매일 건물에 나가 세입자들을 만났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학원, 3층은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이 친구 은혜를 만났습니다. 은혜는 부동산 일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현숙이 건물 관리 얘기를 꺼내자 은혜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언니, 시어머니가 나중에 명예 넘겨준다고 했다며? 응. 내가 죽을 때까지 관리 잘하면 내 이름으로 해준대.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거 말로만 하는 거 법적 효력 없어. 증여 계약서나 유언장 같은 거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고. 현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건물 관리하면서 경험 쌓아. 그리고 언니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돈 모으기 시작해. 나중에 언니가 직접 건물 하나 살 수 있을 만큼 말이야. 현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나는 월급도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은혜가 현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아껴. 그리고 나한테 경매 공부 배워. 언니가 지금 건물 관리하면서 배우는 게 다 돈이야. 나중에 꼭 써먹을 날 올 거야. 현숙은 은혜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볼 때도 한 푼이라도 깎고 반찬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었죠. 비밀 통장에 첫 입금을 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현숙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이 쌓여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현숙은 42이 되었고 딸 지은이는 이제 20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10년은 현숙에게 끝없는 노동의 시간이었죠. 매달 초가 되면 현숙은 건물로 나갔습니다. 1층 편의점, 2층 학원, 3층 사무실을 돌며 월세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의 월세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죠. 어느 날 2층 학원에서 천장 누수가 생겼습니다. 현숙이 수리업체를 부르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현숙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내고 수리를 맡겼죠. 순자에게 영수증을 가져다 주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세입자들에게 잘 처리해줘. 관리비 환급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건물 관리를 하면서 현숙이 쓴 돈은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리비, 청소비, 각종 공과금까지 모두 그녀 몫이었죠. 더 힘든 건 가족 내 차별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들 2명이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순자가 건물 월세로 등록금을 모두 대줬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은 대학 가야지. 할머니가 다 책임질게. 반면 현숙의 딸 지은이가 대학에 갈 때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지은이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 민수가 해외에서 돈 잘 버니까 너희는 여유 있잖아. 현숙은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에서 쪼개고 쪼개 딸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명절 때마다 현숙은 홀로 부엌을 지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언니,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몸도 안 좋고 아이들하고 할 일이 있어서요. 변명은 늘 똑같았습니다. 순자도 작은 며느리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미라는 우리 손주들 돌보느라 바빠. 현숙이 내가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숙이 은혜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현숙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놀랐죠. 언니, 완전히 늙었어. 갈수록 더 힘들어 보이는데? 현숙이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무보수 건물 관리, 수리비 대납, 차별받는 딸까지. 은혜는 듣다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언니, 이건 완전 노예야. 건물 관리 10년 했으면 관리비만 해도 억대인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시어머니가 나중에 내 명의로 준다잖아. 그때까지 참는 거야. 은혜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사이트에 접속했죠. 언니, 그 건물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 혹시 모르잖아. 담보대출 있는지, 명예 변경 준비하는지. 현숙이 망설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가 설마. 언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확인하는 게 손해는 아니잖아. 주소만 알려줘. 내가 대신 떼어줄게. 일주일 뒤 은혜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카페에서 서류를 펼쳐 보이는 은혜의 얼굴이 심각했죠. 언니, 이거 봐. 등기부등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순자에서 민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증여일자는 3년 전이었죠.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언니. 시어머니는 언니를 10년 동안 공짜 관리인으로 쓴 거야. 그러면서 건물은 이미 둘째 아들한테 넘긴 거지. 장손이라 그쪽으로 마음이 더 간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이었습니다. 건물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대출자는 민호였죠. 민호가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거야. 시세가 15억이니까 대출 2억 정도는 문제 없지. 근데 언니, 이거 알아? 언니가 10년 동안 건물 관리 잘해서 시세가 오른 거야. 10년 전에는 10억도 안 됐어. 현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바보처럼 속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언니, 울지 마. 지금부터가 중요해. 은혜가 현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복수할 거야? 아니면 그냥 참고 살 거야? 현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만 갖고 싶어. 시댁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은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작전 바꾸자. 언니가 직접 건물주 되는 거야. 진짜 건물주.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은혜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언니, 지금 비밀 통장에 얼마 모았어? 5천만 원 좀 넘어. 충분해. 경매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현숙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시댁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은혜에게 경매 공부를 배웠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를 뒤지고 물건을 분석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숙이 첫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낙찰가는 8천만 원, 대출 5천만 원에 자기 자금 3천만 원을 보탰죠. 경매 법정에서 낙찰 소식을 듣는 순간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2 인생에 처음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해, 언니.
이제 시작이야. 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숙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간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숙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소유자 박현숙. 그 세 글자가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아, 오늘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좋아 보이네. 현숙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에 건물이나 제대로 관리해. 내일 3층 사무실 월세 받아야 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현숙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 속 등기부등본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10년간 당한 배신의 대가를 받아낼 시간이었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현숙은 47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현숙은 두 개의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 밤에는 냉철한 투자자였죠. 시댁에서는 여전히 건물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월세를 받고 수리를 감독하고 세입자를 응대했습니다. 모든 수익은 순자의 통장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 경험은 고스란히 현숙의 것이었습니다. 비밀 통장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첫 오피스텔을 산 뒤 3년 만에 근린상가 하나를 더 낙찰받았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대출 3억에 자기 자금 2억을 보탰죠. 은혜가 경매 정보를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현숙은 밤마다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시세 분석, 입지 조건, 수익률 계산까지 모두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 자산이 12억 넘어. 대출 빼면 순자산이 7억이야. 은혜의 말에 현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5천만 원 모으는 게 꿈이었는데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현숙이 시어머니 건물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법무사 사무실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현숙이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증여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소유자 강민호, 증여일자 3년 전, 증여자 박순자. 현숙이 관리하던 바로 그 건물이었죠. 동생 은혜에게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서류를 들여다보니 가슴속에서 배신감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숙은 서류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건물을 관리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순자는 10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워뒀던 겁니다. 큰 며느리를 공짜 관리인으로 부리고 건물은 아들에게 넘기는 계획. 현숙은 그 계획의 도구에 불과했죠.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야, 나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1시간 뒤 카페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현숙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은혜가 서류를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은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건 사기야. 완전 사기라고. 15년 동안 언니 노동력 착취하고 건물은 아들 줬다고? 아니, 진짜 분배를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줬네. 현숙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현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 지금 우는 거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면 안 돼. 언니가 아직 모르는 척 해야 해. 왜? 당장 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지면 뭐해? 이미 증여 끝났는데. 오히려 언니만 손해야. 현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잃을 게 더 많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혜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현숙의 자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하나, 근린상가 하나. 시세 합계 12억 원. 언니, 복수는 성공이야. 언니가 시어머니보다 더 큰 부자가 되면 돼. 지금 시어머니 건물이 시세 15억이지? 대출 2억 빼면 실제로는 13억이야. 그래서 언니 지금 순자산 7억이야. 여기서 5년만 더 버티면 시어머니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내가 좋은 물건 계속 찾아줄게.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5년 안에 가능할까? 언니 15년 동안 건물 관리한 경험이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이제 언니는 전문가야. 일반인들은 평생 배워도 모르는 걸 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은혜가 새로운 물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낙찰 예정가 8억 원. 위치는 현숙이 관리하던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언니, 이거 봐. 언니가 관리하는 건물 바로 옆 동네야. 언니가 이 일대 시세 제일 잘 알잖아. 이거 낙찰받으면 대박이야. 현숙이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1층은 카페, 2층, 3층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하면 월세를 올릴 수 있었죠.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해? 5억 정도. 언니 신용이 좋으니까 문제 없어.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억에 낙찰받고 대출 5억, 리모델링 5천만 원, 자기 자금 3억 5천만 원.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좋아. 도전해보자. 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언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5년 뒤에 시어머니 얼굴 보는 거야. 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됐는지. 현숙은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멀리 시어머니 건물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그 건물.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현숙에게 복수의 목표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요, 어머님. 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건물 3층 세입자 계약 갱신하는 거 잊지 마. 월세 10만 원 올려받아야 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현숙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숙이 순진한 며느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이미 변해 있었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5년만 더 참자. 5년 뒤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말이야. 1년 뒤였습니다. 현숙은 마침내 꼬마 빌딩 경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8억 원에 낙찰받아 리모델링까지 마쳤습니다. 1층 카페는 월세 200만 원에 재계약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꾸며 각각 150만 원씩 받기로 했죠. 은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월세 수입만 500만 원이야. 시어머니랑 똑같아. 아니, 언니 건물이 더 잘 관리되니까 실제로는 언니가 더 나아. 현숙은 건물 열쇠를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 명의 건물 3개, 총 자산 25억 원.
대출 8억을 빼면 순자산 17억 원. 시어머니를 넘어선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자가 딸 지은이를 붙잡고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왜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니? 공부는 안 하고. 여자가 돈을 그렇게 밝혀서 어떡하냐? 지은이가 참다 못해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녀요. 아르바이트는 용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학금이 뭐가 대수냐? 우리 민호 아들들은 할머니가 다 대줬는데 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고생하는 거지. 현숙이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칼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안 힘들어. 현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무능해서.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할머니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줬죠. 여보, 지은아. 보고 싶었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순자가 아들 민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우리 아들 역시 잘 나가. 민수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죠. 순자가 현숙을 흘긋 쳐다봤습니다. 현수가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 해. 오늘은 제대로 대접해야지. 현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가슴 아파했죠. 여보, 또 살 빠졌어.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본사 발령 신청했어. 내년이면 한국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신 좀 편해질 거야.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여보, 나 할 얘기가 있어. 응, 말해봐. 현숙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배신, 비밀 건물, 17억 자산.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숙이 은혜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현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요. 언니, 왜 안 말해? 이제 언니 자산이 시어머니보다 많은데.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시어머니한테 들킬 거야. 그럼 난리 날 게 뻔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건데? 시아버지 기일 제사 때. 딱 1년 남았어. 그때까지만 더 참을게. 은혜가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1년이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좋거든. 내가 좋은 물건 더 찾아볼게.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딱 1년만 더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20년을 참았는데 1년쯤이야. 석 달 뒤였습니다. 은혜가 또 다른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가 관리하는 건물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경매로 나온 상태였죠. 언니, 이거 대박이야. 시어머니 건물 바로 옆이라고. 이거 언니가 낙찰받으면 완전 압권 아니야? 현숙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낙찰 예상가 10억 원. 대출을 7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금 3억만 있으면 가능했죠. 은혜야, 이거 낙찰받을게. 진짜? 언니 완전 대담해졌다. 2달 뒤 현숙은 경매에서 또 한 번 낙찰받았습니다. 10억 원. 시어머니 건물 바로 옆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월세 수입은 7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은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총 자산 35억. 순자산 25억. 완전 대박이야. 현숙은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바로 그 건물. 이제 그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이 현숙 명의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민호 부부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옆 건물에 새 주인이 들어왔더라. 리모델링 엄청 잘해놨던데. 우리 건물도 좀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가요. 지금은 힘들어요. 현숙이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 건물 주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밤이었습니다. 현숙이 딸 지은이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당당해 보여. 현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현숙은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15년간의 배신, 비밀 건물들, 지금의 자산. 지은이는 듣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1년만 더 참으면 우리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 지은이가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뭐든지 시켜.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다 할게. 너는 엄마처럼 눈치 보면서 살지 마. 1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숙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여세 문제, 재산 분할, 법적 대응까지 모든 걸 상담받았죠. 현숙 씨, 준비 완벽하네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악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현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첫 기일이었습니다. 현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동안 현숙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상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혜를 마셨습니다. 민호와 미라 부부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남편 민수는 3달 만에 귀국해 현숙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아, 내가 20년 동안 우리 집 건물 관리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 아파트 명의를 너 이름으로 해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미라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시세가 3억인데요. 언니 건물 관리한 게 뭐가 대수라고요?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정하는 거야. 현숙이는 20년 동안 고생했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숙이 일어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죠. 어머님, 그 아파트 안 받아도 됩니다. 순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숙이 봉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관리해드린 그 건물 말이에요.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민호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유자 박현숙. 그가 아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은 우리 건물 옆인데. 현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건물 바로 옆이요. 1년 전에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10억에 낙찰받아서 리모델링 했죠. 지금 시세는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내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현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오피스텔, 근린상가, 꼬마 빌딩, 그리고 방금 공개한 대형 건물까지 총 4건의 부동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현숙이 문을 열자 은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인사도 없이 바로 식탁으로 걸어와 노트북을 펼쳤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숙 언니 친구 정은혜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고 있고요. 은혜가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숙의 자산 목록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지난 5년간 총 4건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셨습니다. 5년 전 오피스텔 8천만 원, 지금 시세 2억. 3년 전 근린상가 5억, 지금 시세 12억. 1년 전 꼬마 빌딩 8억, 지금 시세 15억. 그리고 작년 대형 건물 10억, 지금 시세 20억입니다. 은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자산 47억 원. 대출 15억 빼면 순자산 32억 원입니다. 순자가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미라는 입을 벌린 채 현숙을 쳐다봤죠. 민수가 아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현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했으면 흔들렸을 거고 가족들이 전부 알았을 거예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순자가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내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은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게 합법적 경매 낙찰이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이야말로 건물을 아드님한테 증여하면서 며느리한테는 거짓말하셨죠. 그것도 15년 동안이나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건물 담보로 빼돌려서 옆 건물 산 거 아니에요? 현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방님 건물이 아니라 어머님 건물이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하신 그 건물 말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이미 서방님 명의로 넘기셨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관리한 뒤에 말이죠. 현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민호에게 건물을 증여한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저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5년 전에요. 그때 알았죠. 어머님이 저한테 10년 넘게 거짓말하셨다는 걸요. 순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이래도 되는 거니? 현숙이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20년 동안 어머님 건물 관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세입자 응대하는 법, 월세 받는 법, 수리 견적 보는 법, 부동산 시세 읽는 법. 다 어머님 덕분에 배웠어요. 현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15년 동안 공짜 관리인으로 쓰시는 동안 저는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그 경험으로 제가 경매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저를 건물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현숙이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건물주 됐습니다. 그 말에 담긴 아이러니가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며느리를 착취하려다 오히려 며느리를 거대한 부자로 만들어준 셈이었죠. 미라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현숙이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동서, 저도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네. 동서는 20년 동안 명절 때 전 한 번 안 붙이면서 왜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은 안 했나요?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십니다. 현숙이가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건물은 민호한테 주셨다니요. 순자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민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민호 애들이 우리 집안 장손이기도 하고. 현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변명은 됐어요.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수와 딸 지은이가 뒤따라 나왔죠. 순자가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내가 나가면 이 재산은 누가 모시고 내 나는 이제 어떡하니? 현숙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는 둘째 며느님한테 시키세요. 동서, 아들 낳았다고 20년 동안 귀한 대접 받으셨으니 이제 그 감 치르셔야죠.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숙 가족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20년간의 며느리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현숙은 50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현숙 대표이사. 그 석 글자가 여전히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더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현숙이었죠. 직원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10시에 신규 건물 계약 미팅 있으시고요. 오후 2시에는 은행 대출 상담 예정입니다. 알았어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현숙은 이제 8개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습니다. 총 자산은 6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수입만 2천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현숙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요즘 시댁 소식 들었어?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 우리 식구끼리 잘 살면 되지. 은혜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고였습니다. 순자의 건물이 경매에 나온 상태였죠. 민호가 사업 망해서 건물 담보대출 못 갚았대. 결국 경매 넘어갔어. 어머님은 요양원 들어가셨다던데. 현숙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15년 동안 관리했던 그 건물. 이제는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안 됐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은혜가 현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응. 나는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사무실로 돌아오니 딸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숙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새 건물 계약 잘 됐어. 사장님이 엄마 소문 듣고 직접 찾아오셨대. 현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잘 설명했나 보네. 지은이가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에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저녁이었습니다. 현숙은 남편 민수와 함께 자신들이 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새 아파트는 50평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는 오롯이 자신들만의 공간이었죠. 민수가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현숙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해외 생활 정리하고 한국 돌아오느라.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미안해.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 못해줬잖아.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만 생각하면 돼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현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현숙아, 나야. 나 좀 살려다오. 현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50년 전과 달리 힘없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숙아, 건물이 경매 넘어갔어. 민호는 연락도 안 되고 미라는 도망갔어. 나 이제 갈 데가 없다. 제발 좀 도와다오. 현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건물 경매 정보 알아볼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도와줄 거야? 현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현숙은 순자의 건물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시작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순자에게 빚을 청산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죠. 현숙은 순자를 만났습니다. 요양원 면회실이었습니다. 순자는 20년 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고맙다. 내가 건물을 사줘서 빚은 다 갚을 수 있게 됐어. 현숙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건물 1층은 어머님이 평생 무료로 쓰세요. 작은 카페라도 하시면서 용돈 버시라고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댈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내가 너한테 20년 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현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건물 관리 시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진짜 복수는 성공이래요. 저 성공했으니까 이제 어머님도 편하게 사세요. 순자가 현숙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현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남이 된 사람에 대한 예의였죠. 석 달 뒤였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건물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자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죠. 현숙은 가끔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순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물주와 세입자였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건물 열쇠 8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죠. 20년 전 시집 올 때만 해도 현숙은 따뜻한 가족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댁은 그녀를 공짜 일꾼으로 부렸고 거짓 약속으로 묶어뒀죠.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현숙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흘린 눈물이 부동산 공부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15년간 쌓은 건물 관리 경험이 경매 시장의 무기가 됐죠. 현숙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현숙 대표이사. 더는 누구의 그늘 아래 숨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서 외식할까요? 아빠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대요. 현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자. 전화를 끊고 현숙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현숙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현숙.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박현숙.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숙은 건물 옥상 난간에 기대어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20년간의 눈물이 마침내 햇살이 되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고생 많았어, 현숙아.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현숙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도심 위로 영원히 지지 않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숙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님에 대한 시원한 결말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인공 현숙이를 위한 따뜻한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